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 시내버스 노조가 회사 경영이 불투명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혀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버스 조합원 30여 명이 시청 앞에 모여 시내버스 대책 촉구에 나섰습니다. 경주 시내버스의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가 62억여 원에 이를 만큼 심각한 수준인데도 경주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관리 감독돼야 할 시내버스에 대해서 경주시는 완전히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승객의 안전과 편리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논의하자. 노조는 회사가 지난 2010년부터 3년간의 광고 수입을 공개하지 않았고 버스 차량의 감가상각을 단축해 지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고의성 적자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용 절감을 위해 저가 중국산 타이어를 사용해 아찔한 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다며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노조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억지 주장이면 회사에서는 조목조목 따져보고 확인해서 허위 사실 관련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회사의 불투명한 경영 의혹에 대해 경주시는 보조금 지급은 운송 원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노조가 근본적 대책으로 주장하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예산이 늘어나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으로 지금 시내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준공영제 운영에 대해서는 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그때 다시 검토를 해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조는 버스 준공영제가 최양식 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던 만큼 경주시가 의지를 보일 때까지 시위를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노조들 사이의 갈등, 노조와 사측의 고소 고발까지 겹치면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올해 포항 지역의 사과 농사가 풍작을 이뤘습니다. 주말인 내일 포항시 기북면에선 사과 축제도 열립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과 수확을 막 시작한 포항시 기북면의 한 과수원입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빛깔이 곱고 큼지막한 것을 골라 따내느라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올해는 태풍 피해가 거의 없었고 비도 많이 내리지 않아 사과 농사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태풍이 안 와가 사과가 많이 달리고 사과가 이렇게 좋은 편이라 해. 그래 달고 맛있어요. 실제 올해 사과 수확량은 전국적으로 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과 수입 과일이 늘면서 사과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10kg 기준 상품이 35,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최대 10,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농민들은 그래도 풍년 농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포항에선 처음으로 사과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주말인 내일 기북면 장터에서 사과 무료 시식과 체험 행사, 할인 판매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사과 시식, 그다음 사과를 가공했는 즙, 그 시음회 합니다. 하여튼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도록 저희 푸짐하게 준비해놨고요. 사과 판매도 시중보다 많이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뛰어난 맛과 품질에 비해 유명세는 덜했던 포항 사과가 기북 사과 축제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여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이희진 영덕 군수는 원전 반대 단체 주민투표 지원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 군수는 2010년 12월 원전 유치 과정에서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국가 사무를 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단체장으로서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석호 국회의원과 경상북도를 통해 주민투표를 위한 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고 영덕군 발전소통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과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농촌 들판에는 한 해 동안 땀 흘려 지은 벼를 수확하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벼농사는 올해도 풍년을 맞았지만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콤바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알차게 익은 벼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5년째 풍년이 이어지고 있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쌀값이 작년에 비해 올해는 40kg 한 포에 한 6, 7천 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뭐 비료값은 올라가고 모든 자재값은 올라가는데 이 쌀값 하락에 대해서 큰 걱정입니다. 올해도 풍년이 들면서 이곡 종합체류장 앞에는 수확한 벼를 운반해온 차량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체류장에서 저기 들어가는 양이 좀 뭐 항는 데가 있고 나름 수확량은 많고. 계속되는 풍년으로 쌀 생산량과 재고는 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고 있는 쌀값 안정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농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체 작목 개발과 판로 확보에 대한 대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모작을 해서 밀보리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는 과거처럼 농림부가 수매를 해줘야 된다. 밀보리 수매 그걸 늘려서 소비도 늘리고 농가 소득도 높이고 이런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정부가 빨리 좀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쌀값 하락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수매 유지의 단기 처방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수입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농정당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동해상의 높은 파도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운항이 4일째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 1000여 명이 육지로 나오지 못하고 있고 울릉도에 들어가려는 주민 500여 명도 발이 묶였습니다. 특히 지난 26일 울릉 군민의 날 행사에 참석한 포항시와 경주시, 경기도 구리시 공무원 50여 명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객선사는 오늘 밤늦게 풍랑주의보가 해제되면 내일부터 여객선 운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주황산 청송군 지역에 연간 120만 명이 다녀가는 데 비해 영덕에는 탐방로가 없어서 등산객들이 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단풍이 절정인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주황산에는 청송군 인구 2만 6천 명보다 2.5배 많은 6만 2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연간으로는 120만 명인데 국립공원 하나가 청송군 경지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데 반해 영덕에는 공원관리공단 영덕분소가 신설된 지 4년이 넘도록 예산 4억 원으로 11km 탐방로를 내는 데 그쳤고 이마저도 편의시설이 없어 개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부가세 신고 자료를 감사한 결과 2억 5천여만 원의 매입세 공제 누락 사실을 확인해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과세 대상 시설에 투입된 비용의 10%를 사업자가 매입세액에서 돌려받는 것으로 경주시는 자체 감사 결과 170여 건 2억 5천여만 원의 매입세 공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 원가 사전 심사제를 실시해 최근 5년간 119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먹거리뿐만 아니라 피부에 직접 닿는 옷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소박한 색을 내는 천연염색을 직접 배우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울긋불긋 천연염색의 향연으로 강지희 아나운서가 초대합니다. 오색 빛깔 천들이 바람에 날려 파란 하늘에 울긋불긋 단풍이 들었습니다. 고운 갈색의 간물과 푸른 쪽물, 강황에다 대나무잎, 먹물까지 모두 자연에서 얻은 색입니다. 자연적인 게 모든 게 다 염색이 재료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해보니까 또 다양한 색깔도 나오고 그 색깔이 나올 때마다 환상적이고. 천연 염색을 한 천에 고운 문양을 찍어 멋을 내기도 합니다. 목단의 붉은색은 목화나무에서 기생하는 연지충이란 곤충으로 만든 염료입니다.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매번 새로운 색을 만나는 것은 큰 매력입니다. 자연의 색깔과 이로운 성분을 고스란히 옮겨 담은 작품을 만들면서 천연 염색이 깃든 기다림의 미학과 문화예술적 가치를 이어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회원 대부분은 농촌의 주부들로 농촌기술센터에서 처음 천연염색에 발을 담근 뒤 평생교육원 등에 진학해 10년 이상 공부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전통 한복과 생활소품 등 200여 점을 선보이는 연구회의 7번째 천연염색 작품전은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내일은 경주 클래식 기타 앙상블의 제5회 정기 공연이 경주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포항시립예술단의 10월의 마지막 밤 가을음악회가 포항 대송면 사무소 특설 무대에서 제5회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하는 10월의 작은 음악회가 포항문화예술회관 소강당, 10월의 마지막 밤 축제가 포항 환호공원 무리공원 공연장에서 열리며 일요일에는 제3회 포항 플루트 앙상블 정기 연주회가 포항시청 문화홀 대잠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강재입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경북 지역 출신 남성과 결혼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노동연구원 학술대회에서 이철희 서울대 교수 등은 남아선호가 강한 지역 출신 남성은 덜 강한 지역 남성에 비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닐 확률이 높고 이는 가사노동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1990년 기준 출생성비가 130일인 경북에서 태어난 남성과 결혼한 여성은 출생성비 112인 인천 남성과 결혼한 여성에 비해 하루에 65분을 더 가사노동에 썼습니다. 반면 아내 본인의 문화적 배경과 주관적 성역할 인식은 가사노동 시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오늘부터 3일간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각 시군 대표팀이 출전한 쌀 음식 경연대회와 함께 밥과 떡, 술, 한과 등 4개 분야의 테마별 전시관과 23개 시군이 참여하는 가공품과 발효식품 체험관이 운영됩니다. 경상북도 우리음식연구회와 농산물 가공연구회는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하고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공동으로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제10회 포항시 친환경 농산물 홍보 직판 행사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품평회에서 입상한 우수 농산물을 전시하고 시중보다 20% 정도 싸게 농산물을 판매합니다. 또 친환경 농업관과 곤충 생태관을 포함해 오색 가래떡과 막걸리, 곤충 음식 시식 코너도 운영됩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포항시 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수는 1,639개 농가이고 무농약 인증 면적은 467헥타르로 도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매서운 바람과 함께 아침 기온이 2도에서 5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양태빈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가을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겨울옷을 꺼내입으셔도 좋겠는데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3도 정도 내려가면서 2도에서 5도가 되겠습니다. 또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서 체감온도는 낮겠고요. 낮 기온은 13도에서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가을 추위가 대단하겠습니다. 경주의 경우 아침 기온이 1도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아침이 되겠는데요. 포항도 5도로 만만치 않게 춥겠습니다. 공기는 쌀쌀하지만 하늘은 쾌청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단계로 대기질이 쾌청하겠습니다. 추위 대비만 단단히 하신다면 나들이 하기에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겠습니다. 오전까지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아침 기온 포항 5도, 경주 2도로 매우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종일 차가운 바람이 불겠는데요. 아침 기온 울릉도 7도, 독도 10도, 낮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13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다소 지나는 가운데 북풍이 불어오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다시 예년 수준의 가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7분쯤 경주시 남동쪽 16km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대는 지진 규모가 작아 별다른 피해는 없다고 밝혔고 한수원도 지진이 원전 내부 지진 감지기에 감지됐지만 이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총연맹 포항시지회는 오늘 수도산 위령탑에서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올렸습니다. 유족과 기관단체장,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기념식은 희생자에 대한 묵념에 이어 추념사와 헌화, 조총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덕수동 위령탑에는 6.25 전쟁 등으로 공산주의자에 의해 목숨을 잃은 희생자 130일을 모시고 있습니다. 울진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농촌 빈집을 털어온 혐의로 20대 피의자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6살 A씨 등은 지난 9월 23일 오전 8시경 울진의 한 농가 주택에 침입해 고가의 TV를 훔치는 등 최근 전국을 돌며 37차례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4,1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은 수학철을 맞아 농사일을 나가면 되도록 문단속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오늘 결정 공시했습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토지는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 변경을 한 토지로 47,700여 필지입니다. 공시지가는 시군 민원실이나 경북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 말까지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내수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대구 경북 지역 경기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 경북본부가 지역 중소제조업체 193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경기 전망치가 86.3으로 이달에 비해 9포인트가량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목별로는 기업의 경상이익과 수출, 내수 등이 이달보다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김관용 경북지사가 낙동강 다기능보를 활용한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경주를 방문한 새누리당 김 대표에게 상주보를 비롯한 낙동강 경북권 5개 보를 활용해 낙동강의 여유 수량을 인근 10km 이상 상습 가뭄 지역에 공급하는 항구적인 가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낙동강 수계 농경지는 용수 공급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본류에서 멀어질수록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한데 8,262헥타르 가운데 물 부족 면적은 6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명선거 실천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